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즉 브로카와 베르닉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입니다. 자, 말하고 듣고, 이게 뭐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사람과의 소통이죠. 그 다음 읽고 쓰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쓰고, 이 네 가지를 이해력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무식해, 그러잖아요. 글을 읽고 이해를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그러잖아요. 이 추상과 언어, 베르닉의 영역과 브로카가 나란하게 발달된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잘하는 뇌가 있고 수를 잘하는 뇌는 또 부위가 다르죠. 여러분,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수, 그 다음에 수학. 그렇잖아요? 산수하고 수학은 다르죠. 산수는 단순한 계산이라면 수학은 방정식처럼 복잡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뇌는 산수를 잘하는 뇌와 방정식을 잘하는 뇌가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산수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방정식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수를 잘한다, 그러면 단순한 문제를 빨리 잘 푸는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방정식도 잘하면 좋은데 방정식 하는 뇌, 즉 추리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한 건 잘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뇌의 선호도가 닫힌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 방정식 닫힌다, 수포자가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여러분, 수학 포기하는 수포자 많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학은 세계적으로 참 잘하지만 나는 수학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확률은 정말 최하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수학을 재미없이 했다는 거예요. 암기식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산수와 수학을 같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미있게 해야죠. 처음에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모칸에다가, 네모칸 노트 있죠? 아이들 1학년 쓰는 네모칸 노트에다가 색연필로 1부터 9까지를 써보세요. 아무데나. 근데 1은 작고 9는 크고 2는 조금 더 크고, 아마 이렇게 한번 써보고 빈칸이 많이 남으면 또 1부터 9까지 계속 써서 여기저기 여기 써서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1도 몇 개, 2도 몇 개, 3도 몇 개, 9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을 놓고 어머니와 함께 게임하듯이 수학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7살 수준 해볼게요. 합이 15라고 엄마가 얘기하면 두 손가락 혹은 이 손가락 아니면 이렇게 잡고 합이 15가 되도록 두 수를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하고 6을 누르는 아이도 있고 7하고 8하고 누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숫자가 되겠죠. 엄마 찾았어요 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합이 11에서 11을 찾게, 합이 9, 합이 14, 이렇게 아이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저처럼 이렇게 손을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자, 이래서 저하고 합이 15, 7 이렇게 해요. 자, 합이 15, 저는 7이에요. 그럼 엄마는 얼마를 해야 돼요? 8을 해야죠. 8. 그쵸? 다시 해볼게요. 합이 14, 6. 합이 14, 9. 합이 11, 5. 자, 어렵죠?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인지하는 힘. 단순하게 덧셈 뺄셈 3 더하기 4는 7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뇌에 많이 생각하고 뇌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단순한 산수를 잘하도록, 지금 잘하도록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갔을 때 잘하도록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라 그러면 지겨워, 힘들다 이런 아이가 수포자가 돼요. 머리 나쁜 애가 아니라 수학에 선호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게임하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는 나 혼자서 아이 둘 아빠 3명을 놓고 내가 교사야. 합이 15, 7 그럼 나머지는 합이 15가 되도록 만들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원에서도 여러 명을 교사 혼자 해요. 만약에 6살이다 그럼 합이 10. 합이 10, 엄마는 2 이렇게 해요. 합이 10, 6 이렇게 해요. 더 어려요? 합이 5요. 혹은 합이 7이요. 합이 5, 1. 합이 5, 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서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수가 게임처럼 재미있게 그리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인지하니 얼마나 수에 대한 발달이 빠르게 잘 되겠어요. 다만 문제를 푼 애들은 매일매일 풀면 한 달 되면 이만큼 문제지가 푸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얘는 결과가 없어요. 과정 중심이에요. 결국 이것은 과정, 재미있게 게임을 해서 과정 중심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결과는 안 남지만 이 안에 훨씬 더 큰 결과가 남는다는 거죠. 이게 수리력입니다. 추리력은 아직 어릴 때는 없죠. 그래서 수리력을 할 때 이렇게 된 보수 훈련부터 다양한 훈련 애들에게 해나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합이 16, 합이 15, 합이 13 이런 식으로 해보면 정말 긴장을 하지 않으면 못 풀거든요. 긴장을 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생겨요. 이렇게 수학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얼만큼 좋은 학원에서 좋은 교사가 좋은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본이 안 만들어져서 어려서부터 문제지를 계속 푼 애들은 지겨워 한 애들은 결국 수포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를 수학을 어떻게 아이 뇌에 수학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계신지요? 오늘부터라도 가족이 함께 재미난 게임을 통해서 한번 수학의 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시고 안 되는 사항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